위트한 역사.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누구나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명언인데요. 역사 공부에 대한 중요성은 알지만 역사책만 보면 잠이 오신다고요? 역사가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시간. 알면 알수록 더 위트 있는 역사의 세계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너무 기대돼요. 오늘 할 이야기는 저번 주에 한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요? 저번 주에도 너무 좋았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오늘은 1919년에 일어났던 거족적인 규모의 독립 만세운동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운동인지 알죠? 그럼요. 3.1운동이잖아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일단 3.1운동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인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승전국들은 또 다른 전쟁을 막기 위해 회의를 엽니다. 그게 파리 평화회의 아닌가요? 그 회의에서 식민주의를 버리고 유럽 열강으로부터 약소민족을 자립시키자는 말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리하여 대한민국도 아직 힘은 없지만 외교를 통해 독립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찬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난 것이군요. 네, 그런데 3.1운동 이전에 한 차례의 만세운동이 더 있었는데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게 어떤 운동이죠? 바로 28 독립선언이라고 명명되는 1919년 2월 8일에 일본 도쿄 YMCA 회관에서 제일조선인 유학생들이 조선청년단이라는 조직을 결성해 벌인 만세운동입니다. 28 독립선언 들어본 적 있어요. 이때 송계백이라는 학생이 삼엄한 검문을 뚫고 28 독립선언문 초안을 조선에 들여왔었는데요. 이를 읽은 동학의 제3대 교주이자 민족 대표였던 손병희는 감동을 받아 국내 독립운동을 논의하여 3.1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쓰게 됩니다.
문안 통치를 했던 1910년대에는 조선인 3명만 모여 수군거려도 바로 잡혀갔기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세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유일한 합법적 모임은 학교와 교회뿐이었는데요. 민족대표 34인의 면면을 따져보면 모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요. 아,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그리고 실제로 3.1운동을 이끈 주역에는 민족대표 3인 3인 말고도 학생들이 있었다고 해요. 정말요? 네, 시작은 민족대표 33인이었지만 학생들을 통해 3.1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많이 다른 상황이라고 해도 불과 10대였던 청소년들이 3.1운동이라는 위대한 독립운동을 했다고 생각해보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원래 거사일은 3월 3일이었던 거 아세요? 정말요? 그런데 왜 바뀐 거예요? 그날이 고종의 장례일이었기 때문에 황제에 대한 불경이라는 천도교의 의견으로 3월 2일로 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3월 2일은 일요일이어서 이번에는 기독교에서 안식일은 피해야 한다고 의견이 나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3월 1일이 거사일로 정해진 거죠.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고 학생들과 사람들이 일찍부터 탑골공원에 모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뭐였나요? 원래 계획은 민족대표와 학생들이 정오에 만나 민족대표 측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 학생들이 사람들에게 선언문과 태극기를 나눠주며 함께 만세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족대표들이 약속 시간이 돼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이유는 그들은 3.1운동의 목적이 우리 민족의 독립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일제와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기에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민족을 대변해 독립 의지를 밝히고 스스로 자수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지려고 했던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면 어떻게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가요? 그런 와중에 한 용기 있는 학생이 단상으로 올라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생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네요. 이렇게 학생들로부터 시작된 만세운동은 상인과 노동자가 합류하면서 중소도시로 퍼져나가고 그 후 농민들까지 가세하여 무장투쟁으로 발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도 정말 많이 희생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중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은 제암리 학살 사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1919년 4월 15일 경기도 화성군 제암리에서 일본 군경이 마을 사람 30여 명을 교회로 불렀는데요. 그러고는 문과 창문을 다 잠그고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갓난아기까지 자비 없이 죽였다고 해요. 정말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네요. 너무 끔찍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 중에서는 사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있습니다. 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맞을 거예요. 3.1운동 하면 바로 생각나는 그분, 바로 유관순 열사입니다. 역시 예상이 맞았네요. 유관순 열사라면 저도 잘 알죠. 일제의 탄압으로 학교가 임시 휴교를 하자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가 대규모 만세운동을 벌였잖아요. 네, 맞아요. 좀 더 추가로 설명하자면 유관순 열사는 만세운동 중 일본 헌병들에게 부친과 모친을 모두 잃고 붙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진 고문에도 굴하지 않았고 오히려 법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너희들에게 형벌을 줄 권리는 있어도 너희들은 우리를 재판할 그 어떤 권리도 명분도 없다. 오늘은 민족 최대의 비폭력 독립운동인 3.1운동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았는데요. 모두가 망설일 때 단상 위로 올라가 독립선언서를 읽었던 학생과 어떠한 무력 및 총칼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용기가 대단하게 느껴지면서 그런 용기가 있었기에 우리가 광복을 이룰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의 위태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위트한 역사를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권세림, 기술 한결, 진행의 장재희, 김예송이었습니다.